8. 지적장애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지원.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 자립생활 지원, 가족 지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지적장애의 이해. 지적장애의 법적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에서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에서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발달기에 발생하여 지적기능 발달에 뚜렷한 지체가 있고 적응행동에 곤란을 동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발달기는 일반적으로 18세 이하를 말합니다. 지적기능의 제한은 지능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0 이하일 경우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적응행동이란 개인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하며, 적응행동 곤란은 언어능력, 자율성,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 전반과 관련됩니다. 지적장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전통적으로 생물학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이란 예를 들어 염색체 이상, 주산기에 어머니의 질병, 조산 등으로 지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환경적 원인이란 빈곤, 영양결핍, 부적절한 양육 방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지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개인에게 현재 나타난 지적장애 상태는 생물학적인 요인 또는 환경적인 요인만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고도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녀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이나 대사장애는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지적장애의 원인입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다운 증후군과 프레더-윌리 증후군이 있는데요. 다운 증후군은 사시, 근시, 백내장 등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신경성 난청이나 잦은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이 있을 수 있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백혈병 등의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또 과체중이 흔하죠. 프레더-윌리 증후군은 신생아 때는 근육에 힘이 없어 먹는 것도 힘들 정도이고 생후 1년 이후부터 음식에 집착을 보이면서 고도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 비만으로 인한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의 2차적인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사장애로 인한 지적장애에는 페닐케톤요증과 갈라토스 혈증이 있는데요. 페닐케톤요증은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손상되어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신생아 때 선별검사를 통해 PKU 여부를 알아내고 페닐알라닌 성분을 조절하는 식이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동기 이후에도 과일, 채소, 곡류 등을 주로 섭취하고 고단백질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갈락토스 혈증은 갈락토스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손상되어 체내에 갈락토스가 축적되는 질환으로 갈락토스가 함유되지 않은 분유를 먹여야 하고 일반적인 유제품이나 우유가 포함된 모든 음식들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그럼 지적장애 아동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인지적 특성, 언어적 특성, 사회 행동적 특성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주변의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산만해지고 빠르게 다른 과제나 활동으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장기 기억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쉽게 활용하지만 단기 기억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복잡한 이야기나 추상적인 사항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따라서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이 많지 않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단어를 구체적이고 반복해서 가르치며 주변 사물들을 가리키면서 단어를 확장시켜줍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사용할 때 기억을 잘하므로 이야기와 함께 그림이나 사진을 사용하여 이해를 촉진합니다. 그림책을 보여주며 자주 읽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그림책 읽기를 통해 구체적인 경험으로 얻기 힘든 추상적인 어휘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건 구매하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기 등 기능적 기술을 가르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은 언어적으로 대부분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보이지만 발달 속도가 느립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고 어휘가 다양하지 않아 단순한 문장을 이용하여 말하며 사물에 대한 의견과 선호가 있으나 이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어렵거나 난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사소통 욕구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주고 대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화 시 자녀가 답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등의 배려를 합니다. 복잡한 문장이 아닌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하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 안 돼라고 말하기보다는 위험해, 그렇게 빨리 달리지 마, 천천히 타, 다쳐 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왜 기차가 좋니?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 기차를 타면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서? 라고 선택적인 질문을 하여 자녀가 보다 쉽게 답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자녀의 의사나 감정을 확인하거나 할 일의 순서를 전달하고 지적장애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한을 가질 때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사회 행동적으로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를 하고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실패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표정, 말투 등의 사회적 단서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어렵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과잉 행동과 무기력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주어서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무언가를 말할 때는 무시하지 말고 그래? 그렇구나. 재미있네 등 수용적인 언어로 답하고 칭찬을 자주 해주며 자녀들의 요구와 행동에 대해 스스로 표현하기 전에 해결해주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할 때 또는 쇼핑할 때 부모가 예견하여 해결해줄 경우 자녀들의 말할 권리와 기회가 줄어듭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공공기관, 백화점, 가게, 도서관 등 다양한 곳을 다니며 기능을 알아보고 여행, 놀이, 취미생활을 통해 사람들과 직접 어울릴 기회를 주어 사회성을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밖에 또래 친구와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제공하고 자녀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이를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자녀가 자신의 요구를 의사표현하기가 어려워 나타내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행동의 반복을 줄이려면 그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고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 방식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변화시키며 문제 행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표현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2. 자립생활 지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황 판단, 안전 생각, 많이 다친 상처 우선 치료, 구조 요청의 순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에 신고할 때에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 사고의 형태, 다친 자녀의 성별과 나이, 다친 자녀의 자세한 상태, 평소에 알고 있는 증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위험한 내용, 특히 가스나 전선 손상 또는 연기가 나는 상태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경련이나 발작을 일으킬 때에는
머리를 보호하고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머리 밑에 부드러운 물건을 받쳐줍니다. 그리고 안경 등 깨지기 쉬운 물체를 치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며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치웁니다. 발작 후에는 자녀가 완전히 깰 때까지 한 사람이 곁에서 지켜보고 응급 상황일 때에는 119에 신고하고 즉각 병원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건강관리에는 비만 관리도 포함되는데요. 비만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비만이 되면 성인기에도 비만이 되기 쉽고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질병에 걸리기도 쉬우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 게을러져 비만이 더 심해지고 또래로부터 놀림을 받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아서입니다. 자녀를 비만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적절한 행동요법과 운동요법으로 관리해주세요. 이번에는 연령별 학령기의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를 지나 학령기에 들어서면 자기조절이나 감정과 같은 정서적인 발달과 함께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습과 관련된 능력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적장애 자녀들은 발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비장애 아동의 발달 순서와 과정은 같습니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연령이나 학교급별로 발달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장애와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학교급에 따른 발달 단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문법, 언어 구조 및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과 비슷한 구조의 말을 하게 되고 경험에 기초한 사고를 하며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자율적인 도덕성을 가지게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10세 무렵 4만 단어까지 어휘가 증가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특수하고 세분된 운동 능력이 발달하고 신체 발육과 지적 활동, 친구와의 우정에 관심이 집중되어 성적인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복잡한 문법 형태를 이해하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며 전문화된 운동 기술을 익히고 사회의 규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구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들은 내용을 잘 알아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즉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표현할 때는 의사 표현을 하는 목적, 상대방,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자녀의 언어 수준에 맞추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보호자와 의사소통하며 언어를 발달시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은 의사소통 시 보이는 특성에 따라 의도 이전, 의도 산출, 한낱말, 낱말 조합 단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의 기법들은 자녀가 흥미를 보이는 사물이나 사건 속에서 보호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을 수 있기에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자료를 제공하되 자녀가 볼 수 있지만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자료를 배치하여 보호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도록 합니다. 자녀가 흥미를 보이는 것에 공동 관심을 형성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필요한 언어적, 비언어적 시범을 보입니다. 자녀가 어떤 사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표현하지 않을 때 보호자가 기대하는 언어적 반응을 자녀가 보이도록 먼저 보호자가 요구하는 시범을 보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언어적 반응을 하도록 보호자가 기다려줌으로써 스스로 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호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의사소통 기회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녀가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요구할 때 더욱 정확한 언어 사용을 연습하고 언어 발달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의사소통 시도나 의도가 없는 자녀에게 특정 몸짓, 소리, 함께 눈 맞추기 등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으로 표정, 발성, 몸짓 등을 더욱 잘 사용하도록 자녀가 하는 소리나 행동을 보호자가 따라하거나 자녀에게 몸짓으로 시범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말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거나 대신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방법을 말합니다. 말을 잘 못하거나 조금 부족한 경우에도 부족한 점을 일시적으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정, 제스처, 발성, 상징이나 그림으로 또는 글씨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건 모두가 AAC에 포함되며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기반의 의사소통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적 장애인들은 AAC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며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나아가 학업 수행 능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나 교사가 지시하거나 설명을 할 때도 AAC 상징을 함께 사용하면 지적장애 자녀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자녀에게 지시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자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 중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림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의사소통 장애와 발달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징은 가정에서 보호자가 직접 그려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를 활용하려면 1단계로 교환 개념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환하도록 하고 3단계로 그림을 식별하는 연습을 하며 마지막으로 문장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 교육은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 활동에 참여하기, 또래들과 대화하기, 식사하기, 옷 입기, 용변 보기 등 사용자가 일상생활 중에서 자주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다양한 대화 경험을 하게 하여 의사소통 보조도구의 어휘를 자기 언어의 일부로 만들도록 해야 하며 가족들은 자녀들의 요구에 적절한 생각, 감정, 의문, 대답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을 준비하고 의사소통판이나 알파토커 등 보조도구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이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이웃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적용할 수 있는 언어치료사나 특수교사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태블릿 PC 등의 앱을 통해 의사소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핑거토커는 심볼과 직접 입력 방식이 하나로 통합되어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장애인까지 누구나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제이토크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의사소통 앱입니다. 아이컴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앱으로 사진을 추가하여 아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토크프렌드는 일반적인 AAC 보조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일상생활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을 손으로 터치하여 바로 하는 방식이며 OK톡톡은 스마트패드 전용으로 상용구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600여 개의 문장 및 단어,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립을 위한 개인, 사회생활 기술은 신변관리, 가정관리, 금전관리, 기초학습, 지역사회 이용, 대인관계 기술, 출퇴근, 의사소통, 성교육, 여가활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기관리 기술을 지도할 때 보호자는 첫째, 정신연령만큼 중요한 것은 생활연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정신연령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의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대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고민하게 하세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자녀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신변 처리의 편리를 위해 편한 옷을 입히거나 익숙한 길로만 가게 한다면 자녀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되도록 자녀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뒤처리가 부족하다고 모든 것을 보호자 손으로 해준다면 자녀의 자립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느리고 뒤처지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내심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내 자녀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약간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자립과 독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정입니다. 자기결정, 자아 존중감은 가정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차별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기숙사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을 하는 행위,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의 참여를 배제하는 행위,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개별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등을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직접 차별, 형식상으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에 대해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 각급 학교의 지정 배치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일 것을 명시, 진로 및 직업교육 제공, 장애인 비하, 모욕 금지, 참여 배제 금지, 순회교육에서의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한 수업 실수, 수업 일수 준수 요구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 지원. 장애 자녀의 부모 역량 강화란 가족의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들의 삶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자원과 지지를 동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자녀의 보호자가 양육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까닭입니다. 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생기고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며 부모 자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에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체념이나 우울감 없이 손상, 손실, 한계 등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 환경의 요구와 대면할 때 보이는 효과적인 행동인 일상생활 능력, 경험과 지식을 조절하고 새로운 상황에 동화시킬 수 있는 인지적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효능감에 대한 믿음과 적당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삶의 가치관을 확립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한계와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능력, 그리고 사회적 교육적으로 장애 자녀의 관심과 발달 가능성에 잘 적응하고 발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적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지원 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지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이 어떤 지원을 받기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적장애 학생 가족의 지원 욕구는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심리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과중한 돌봄 부담이 있는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자녀에 대한 가족 지원 서비스는 크게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장애 관련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 자녀와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간접 서비스는 다른 기관을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학년기별 지원 서비스에는 장애 자녀를 위한 서비스와 가족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초등학년기, 청소년기를 구분하여 학령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사회 서비스에는 연금 등 소득 지원, 자립 및 취업 관련, 주거 지원, 아동 여성 지원, 특별 교통수단과 감면 및 공제, 각종 할인, 기타 지원, 장애인 관련 시설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찾으려면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찾기를 이용해보세요. 자녀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고 자료 내려받기 및 복지 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도 방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에게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및 지역장애 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적장애는 발달기에 발생하여 지적기능 발달에 뚜렷한 지체가 있고 적응 행동에 곤란을 동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자기관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능력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말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거나 대신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방법을 말합니다. 장애 자녀에 대한 가족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돌봄 지원 사업 및 주간 보호 사업,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교육 프로그램, 부모 교육, 양육 기술 훈련 및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과 같은 심리 사회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